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이 질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글을 쓴 분도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매일 밤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먼 미래 얘기,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 밥 먹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역사상 진짜 처음으로 자기들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랑 같이 살아가야 하는 첫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그 어떤 세대가 해봤겠어요. 당연히 처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교육, 그 낡은 지도로는 어쩐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미래를 직접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테슬라, 엔비디아, 또 오픈 AI 같은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 말이죠. 과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근데 첫 답변부터가 정말 의외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을 견디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맷집, 그런 단단한 마음의 근육, 바로 회복 탄력성이 AI 시대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이분은 공감을 딱 꼽았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능력. 이게 바로 인간만이 가진 최고의 무기라는 거죠. 사실 이분은요,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어요. 자폐를 가진 아들을 키우면서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대답은 바로 챗GPT를 만든 장본인 샘 알트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AI 잘 쓰는 법?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대요. 아니, 세상의 모든 답을 알려주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라고 말이죠. 와,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몇몇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뭔가 이상한 점, 아니, 아주 놀라운 공통점 하나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여기에 딱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코딩 배우세요, 로봇 공부하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약속에나 한 것처럼 뭘 강조했죠? 회복 탄력성, 공감, 호기심. 전부 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었어요.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반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인터뷰에 참여했던 8명의 리더들 전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코딩부터 배우세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AI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을 외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시선을 살짝 돌려서 매일같이 AI랑 씨름하면서 일하는 한 창작가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감탄하는 순간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AI가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하지만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볼 때 AI가 만든 건 차갑고 완벽하다면 아이 그림에는 뭔가 서툴러도 진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분이 뭔가 좀 위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똑똑한 조수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 결국에는 생각하는 걸 도와주는 목발처럼 여기에 완전히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AI가 툭 던져주는 쉬운 답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좀 섬뜩하죠?
바로 이게 이 글을 쓴 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AI가 없던 시절에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AI가 먼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힘으로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디지털 쓰나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게 지켜주려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해답이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그런 아날로그적인 활동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대안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아까 그 기술 리더들이 말했던 좀 추상적으로 들렸던 능력들이 아주 구체적인 아날로그 활동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젠슨 황이 그토록 강조했던 회복 탄력성 있죠? 그게 바로 그림 그리다가 망치고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다시 그리는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말했던 호기심은요? 흙 만지고 벌레 쳐다보면서 이건 왜 이렇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싹 트는 거고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I는 우리 아이한테 정말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답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독창적인 질문, 그건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대한 질문은요, 언제나 그 차가운 화면 밖에서 흙을 만지고 바람을 맞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기 일론 머스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이런 세상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의 인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척척 알려주는 미래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답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